자,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입니다. 자, 먼저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자, 어떤 죄가 있는지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54페이지. 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등이 있죠. 자, 그 밑에는 뇌물죄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많고 많은 죄가 전부 다 뭡니까? 추상적 위헌범이며 미수가 없죠. 그 밑에 뇌물죄 조항들도 추상적 위헌범이며 미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맨 앞에 개인적 법익에서 체포 감금죄를 배웠잖아요. 그치? 체포 감금죄는 어떻게 배웠어요? 침해범이며 미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불법 체포 감금죄도 역시 침해범이며 미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미수가 없다는 거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인데 하나 예외가 딱 있어요. 그것이 직무유기죄인데 직무유기죄는 이것을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봐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자, 의 나와있죠?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예외가 있다 했어요.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불법 체포 감금죄는 침해범이면서 미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 1번 체크하시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직무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있고요. 자, 공무원 나왔네요. 공무원. 자, 그 예를 보시게 되면 군대 사병도 공무원으로 봐요. 자,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 밑줄 그시고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수뢰죄로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고용직 밑줄 그시고 X.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미화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유기죄 갑니다. 자, 주체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직무를 유기하면 동그라미 2번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격 잘 받으셔야 돼요. 성격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판례가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이고요.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미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판례 별표칩니다. 판례 분명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세 번째 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가벌적 위법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 계속 나와 있지? 그래서 뭐라고요? 계속범이라고요. 자, 마지막 줄에 즉시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파란색으로 밑줄 그시고 X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것이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자, 이 판례는 이 사실관계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다고 제가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처음부터 책을 쓸 때 이 사실관계를 넣어놨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실관계까지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경찰관 갑은 교통사고를 낸 일과병이 보험 처리만 하기로 하였으니 사고 처리를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위 교통사고를 입건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일단 동그라미 1번. 그쵸? 자, 그 보험회사 직원 정으로부터 뭐뭐하여 정식 입건하여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있다가 동그라미 2번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병이 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부랴부랴 을을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위반죄로 입건하여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 갑의 지시가 뭘까? 이런 말이. 자, 그럼 경찰관이 두 번째 줄에 입건 수사하지 않았죠. 세 번째 거부하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죠. 그러면 직무유기죄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지금 한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직무유기를 두 개를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죄 포괄일죄가 된다. 포괄일죄. 일죄를 봤어요. 일죄. 경합범은 틀려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시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빨간색 동그라미 부작위범이다. 총론 시간에 부진정 부작위범을 어떻게 배웁니까? 응?
자기로도 할 수 있지만 부자기로도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기로 많이 이루어지죠. 부자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99%인데 자기로도 이루어진 판례가 되어 나올 겁니다. 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벌인다는 인식하에 직무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자기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주체는 공무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돼요. 그래서 진정신부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병가 중인 자 밑줄 그시고 X. 병가 중인 자는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직무를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병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자, 병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형법 제 33조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 총론교재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게 되면 그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죄의 공범이 된다. 그쵸? 그건 총론 시간에 말씀드리고 일단 강론에서는 단독으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행위입니다. 일단 직무를 수행 거부하는 건데요. 이때 직무는 무슨 직무를 말할까? 본래 직무입니다. 본래 직무. 자, 직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검은색 본래 동그라미, 고유 동그라미의 직무여야 한다. 따라서 부수적이나 파생적 직무는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의 의무가 그런 거죠.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통고 처분이나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자, 파란색으로 세무에다가 세무 쳐볼게요. 세무공무원은 무슨 걸 하는 사람인가요? 계산기 두드린 사람인 거예요. 자, 밑에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해서 자, 밑줄 그시고 이거를 하지 아니했다 해서 세무공무원은 이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할 본래의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유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하사관 세무 치시고요. 자, 하사관은 군사법 경찰 업무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군사법 경찰 업무 종사자는 누군가요? 헌병이죠. 헌병. 군대 헌병. 헌병이 하는 거죠. 자, 일반 하사관이 하는 게 아니죠. 자, 군무이탈자를 체포 연행할 의무가 있어요? 체포 연행할 의무가 없는 거지. 그건 헌병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사관이 군무이탈자를 동행하던 중에 놓쳤다 해서 이것은 이 하사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직무권한 본래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다 해서 직무유기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올라갑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직무를 말한다. 그 맡은 직무를 제때 수행해야 되는데 그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구체적 직무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직무, 고유한 직무, 구체적 직무여야 한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3번 직무유기를 볼게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1번에서 나와있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동그라미, 그 다음 방임 내지 포기를 말한다. 자, 의식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만, 세모, 분망, 세모, 착각, 세모는 직무유기가 아닌 거예요. 의식적 방임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태만이 했다는 거 알죠? 분망이 무슨 말인가? 분망. 분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매우 바쁘다. 매우 바쁘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을 신경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바쁘다는 것이 분망이지. 이 달릴 분자에다가 바쁠 망자를 써서 분망. 착각은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래서 직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는 직무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적 방위폭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모 친 것은 다 뭐다? 직무이라고 볼 수가 없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직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똑같이 나와요.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줄에 의식적인 폭이 동그라미. 그 밑에 판례 무단이탈 동그라미. 의식적인 폭이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직무이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태만, 분만, 착각, 세모 이런 것들은 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직무를 수행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는 것은 직무이기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가로 2번에서 직무이기지가 되려면 당연히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모두 다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일단 끊고. 그렇지만 태만, 분만, 착각은 직무이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불법 체리자 사건 별표를 쳐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관계도 잘 나오고 판결로지 전부 다 잘 나오는 겁니다. 파출소장 갑은 연행된 을이 불법 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1번. 자, 본서인 경찰서 외사계조차도 보고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2번. 자, 근무일지에 단지 혐의점 없어 귀가시킵니라고 허위사실 기재했다. 허위사실 기재 동그라미 3번. 자,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때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4번. 그럼 한 개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한 개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은 의식적인 방해 포기가 있고도 남는 만한 사건이다. 그래서 직무유기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판결로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계하지 않았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직무유기지가 되는 것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자,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적 요소도 있고 자기적 요소도 있어요. 그걸 동시에 충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자, 하나 행위에는 자기 부작이 다 있어요. 자기만 있고 부작위는 없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총론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에 따라서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한해서 부작위 범을 검토해보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검사는 재량에 따라서 자기로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왜요? 부작위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쵸? 원칙적으로는 자기를 먼저 검토하고 부작위를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기소권자 마음이니까. 그쵸? 그래서 기소권자가 재량에 따라서 자기로는 기소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기소하는 것도 그게 없는 건 아니므로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가 잘 돼요. 넘길게요. 자, 징계의결서 집행사건도 별표를 한번 박아두시고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무단이탈 동그라미, 의식적인 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직무유기지가 된다. 그쵸? 자, 그렇지만 자, 그리하여 여기서 끊으시고요. 일단 직무집행의사가 있잖아요. 자, 직무집행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직무유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쵸? 깔짝깔짝 대충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직무유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왔죠. 밑에 보면 태만, 분만, 착각 이거 다 세모치세요. 형식적, 소홀히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운 그대로가 나와 있는 겁니다. 2번도 중요한데 2번은 잠시 있다 뒤에 있는 판례를 보고 나서 다시 일로 와서 볼 테니까 일단 놔두세요. 자, 밑에 이제 직무유기지가 되는 판례 볼게요. 자, 은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 방치 동그라미. 그렇죠? 그다음 밑에 가축 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할 때 어떤 봉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역시 방치 동그라미. 자, 농지사무 담당 직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자, 4번이 잘 나오죠? 육군 중위가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에 교대할 당직 근무자에게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찌시고. 이게 바로
의식적 방위 포기가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런 말. 애인과 잠을 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대하면 교대자에게 당연히 인계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예,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퇴근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부작이죠. 부작인데 여기 보세요. 차량 번호판의 교부 담당 직원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교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교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교부했다 동그라미. 이것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 재교부가 뭡니까? 자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직무유기죄를 부진정 부작위 범위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인감 증명 발급 사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그쵸?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 밑에도 허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연장 허가를 내주었죠. 그쵸? 이것도 자기죠, 자기 형태로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자, 수송대 겸 삼정 출납관으로서 군인이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 확인 감독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10번이 잘 나와요. 10번. 자,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요? 현행범인 체포서를 적어야 되죠. 현행범인 체포서를.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인 체포서를 하지 않고 뭘 썼어요? 임의동행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치? 그 다음 일처리 제대로 못했죠. 그리고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다 이거예요.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여기를 동그라미 반환까지 동그라미. 됐어요? 색깔 표시 잘못되어 있어요. 색깔 표시는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 동의서를 써줬다는 거 하나. 이것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색깔 표시가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잘 돼요. 특히 경찰관 판례이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 특히 잘 나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11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벌금 미납자 누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관이 잡으러 다니죠. 고가점수에 반영됩니다. 그렇죠? 자, 벌금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형인데요. 그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영유치 처분으로 노역장 유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세 차례 만났습니다. 세 번까지 만났어. 근데 그럼 잡아야지. 지금 증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세 차례 만나고서도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신병 인계했대요? 신병 인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했다. 동그라미 75. 라고 했을 때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근무 명령을 받았대요. 항구의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 여부 감시, 방지 등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이거. 그쵸? 근데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임무를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렸다. 잠을 잤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잠을 잤어요. 빨간색으로 집 동그라미 75. 그치? 그러니까 누구 상관한테 얘기하거나 동료한테 얘기해서 나 진짜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라도 가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일체 없이 그냥 혼자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으므로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잠을 자더라도 거기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